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은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앞으로 평생 식사를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몸이 점점 나빠질 것 같고, 언젠가는 합병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의학 연구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종류보다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의 혈당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 원리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슐린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슐린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이 열리면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열쇠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식사 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얼마나 충분히 쉬느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의 대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먹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방식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먼저 채소 반찬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음식,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만으로도 식후 혈당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곡물 선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이 바로 밥입니다. 그래서 밥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흰 쌀만으로 이루어진 식사는 혈당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보리 같은 곡물을 섞어 먹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속도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찹곡밥이라고 해서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밥의 양은 그대로 두고 곡물의 종류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되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후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혈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에너지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편안한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5번째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몸의 호르몬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니어 시기에 왜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도 쉽게 쌓이고 혈당이나 혈압 같은 수치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자세히 보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당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기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을 걷는 습관을 들이거나 계단을 천천히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몸의 대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혈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호르몬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도록 에너지를 빠르게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반응은 위험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는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고민할 때보다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제가 정말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제품을 찾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건강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가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혈당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몸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 건강과 신장 건강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변화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또 발 건강을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확인이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보다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맞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대부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만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줄어들거나 몸이 조금 가벼워지거나 생활 리듬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 식사 후 잠깐 산책을 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만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한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은 지금의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변화는 늦었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이 습관부터 바꿔봐야겠다는 것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채소 먼저 먹기든 식사 후 가볍게 걷기든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 하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이야기와 실천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